네. 여기 저희가 배너 뭐 이렇게 막 넘겨서 클릭해서 넘어가는 키는 가만 놔두면 혼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좀 분리타고 실제 순번하고 맞추는 것도 저희가 했죠. 이렇게 기다리면 또 끝에 바지, 처음에 취미지 넘어가는 순서를 했고요. 네,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세로 방향을 한번 열어볼까요? 포매팅이 조금 달라요. 얘는 가로로 배치가 돼 있잖아. 얘는 이렇게 숨기는 거 한번 보시면요. 이 박스가 오버플로 히든 돼 있잖아요. 오버플로 히든 풀어보시면 가로로 배치돼 있죠?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가로로 배치가 돼 있고, 그러면 위아래로 넘기려면 세로로 배치가 돼 있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세로로 배치가 돼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뭐가 달라지죠? 얘는 지금 레프트 값이 계속 이동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0, 마이너스 100%, 0, 마이너스 100%, 레프트 값이. 그런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히 탑이 아니겠어요? 네. 이걸 탑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 잡혀 있는 걸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미 CSS하고 구조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세로 방향 열어보겠습니다. 세로 방향 배너 슬라이드. 그리고 main2js를 할 건데 main2js 안에 핵심적인 부분의 코딩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세로 방향 한번 띄워볼게요. 물론 HTML에서 띄우셔야 되겠지. 네. 버튼도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좀 바꿔놨어요. 배치로 위아래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페이지 오버플로 히든을 풀어볼게요. 싸고 있는 섹션 박스의 오버플로 히든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돼 있네. 그지? 아래쪽으로 돼 있고, 얘가 기본적으로는 얘는 이제 플렉스로 해가지고 컬럼 방향으로 가게끔 그렇게 컨트롤 한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탑 레프트 값이 기본 세팅이 돼 있어서 이 탑 값을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로 이동시키겠다. 그럼 마이너스 50%를 탑 쪽에다가 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버플로 히든을 다시 살려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옆에다가 요 탑 소스에다가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누구? 예, 샵 슬라이드. 우리가 움직일 게 샵 슬라이드잖아요. 맞죠? 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인데, 얘를 이렇게 스크롤 올려보면, 똑같이 움직이네? 맞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00%면은 높이값만큼의 크기가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탑을 레프트로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코딩은 방향만 다르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딸 수 있는 기능사 자격 중에 프론트엔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웹 디자인 기능사인데, 지금은 그 웹 디자인 기능사가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요. 바뀐 지가 3년 됐나 4년 됐나 하여튼간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그 포토샵 가지고 막 디자인하는 게 주로 됐었고, 코딩은 거의 없었거든요. HTML하고 CSS 조금 건들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것도 테이블로 짰었어. 황당스럽지. 그 포토샵에서 소스 자동으로 뽑기 하면 테이블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했었어요. 이미지 이렇게 다 그대로 갖다 놓고 필요한 부분만 지워가지고 거기다 코딩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완전 프론트엔드 그 저기 뭐 퍼블리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지금 jQuery까지 쓰면서 이 배너 넘기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꼭 나와요. 배너 넘기는 거 코딩하는 거. 그래서 그 분야에도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 넘기는 거, 세로 방향 넘기는 거,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꼭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한 이 배너 유형이에요. 네. 이걸 하실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딩. main2.js 요거를 열어 놓으시고요. 세로 방향의 main2.js를 열어 놓으시고, 우리가 여기에 제가 슬라이드 이동 기능정이라는 거를 써 놨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세로 방향으로만 바뀌어서 돼 있어요. 가로 방향이. 자, 이벤트는 클릭이고 버튼 눌러서 이동하고 그다음에 샵 슬라이드가 변경 대상이 되죠. 기능 설계. 여러분들이 자기 포폴에서도 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로 쓰세요. 뭘 잘 모르겠으면 일단 글을 써. 이게 프로그래밍의 기초예요. 이 말을 코드로 바꾸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통역하는 거야, 통역. 그래서 뭐 오른쪽 버튼 클릭 시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도록 슬라이드 박스의 탑 값을,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바꿔지는 기준이 탑이라는 기준만 달라요. 마이너스 100%로 변경시킨다. 슬라이드 이동 후 나가 있는 거 잘라서 맨 뒤로 이동하고 탑 값을 0으로 변경한다. 그죠? 왼쪽 버튼 클릭 시 이전 슬라이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이동시키고 탑 값을 동시에 마이너스 100%로 변경한다. 탑 값이 0으로 애니메이션 하에 슬라이드가 왼쪽에서 들어온다. 왼쪽에서가 아니지.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이거 설명을 그걸 안 바꿔놨네. 위에 있다가 그지 들어오는 거니까 왼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들어온다. 설명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위쪽에서 들어온다. 슬라이드가 위쪽에서 들어온다. 그리고 공통 기능은 슬라이드 위치 표시 분릿 인딕 에라. 이거는 똑같아. 이건 똑같아. 변경 내용 슬라이드 순번과 같은 순번의 에라에 온 줘서 나머지는 빼주고 네, 이거를 초기화해주고 이 기능은 똑같아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랑 딱 다른 거는 기준값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지금 일단 보여지고요. 그럼 여기 이제 로드 fn 지금 메인 2.js를 보고 있습니다. 로드 fn 여기 이제 로딩 완료. 로딩 완료까지는 뜨겠지? 볼까요? 세로 방향. 콘솔창에 보면 로딩 완료라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메인 2.js 42번째 라인. 여기 로딩 완료가 뜨고 있어요. 이게 잘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로 방향에서 우리가 했던 main.js 있죠? 번호 없는 main.js를 띄워놓고요. main.js에서 우리가 카피해갈 부분을 카피해서 갖다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맨 위에 부분 보시면 뭐 여기 이제 기능 정의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loadfn 로딩 완료. 여기 광클 금지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지? 네, 여기서부터 광클 금지 상태 변수부터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은 Shift하고 클릭할 거예요. 클릭 후 위치 어쩌고 저쩌고 넘기기 기능 구현 이거를 전부 어디다 넣어놨어요? 내가 그 로드 fn 함수에다 전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나름 지역 함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지 지역으로. 여기다가 요 끝까지네 결국 Shift 클릭.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로드 fn 끝까지 그러니까 로드 fn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로드 fn을 빼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요. 네 main.js에 그 찍어놓은 것 밑에부터 다 복사를 하시고 main2.js에 그대로 이동하신 다음에 호출 확인 밑에 있는 부분이 다 붙어 있는 거니까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컨트롤 홈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스크롤을 좀 내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은요. 대상은 다 똑같아요. 이름 여기 명칭 자체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클릭하는 애도 대상 다 똑같아요. 다만 지금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레프트 설정이 처음 광클 금지 밑에 레프트 설정이 나와 있죠. 요 레프트라는 값이 어디 나와 있는지 컨트롤 D로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레프트 딱 찍고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D. 그죠? 레프트 값을 0으로 초기화. 그러니까 이 레프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는 주소까지 다 바꾸는 거야. 컨트롤 D.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3개 나왔어요. 컨트롤 D. 네, 왼쪽 바깥에 이 설명도 물론 바꿔야겠지만 레프트만 일단 바꿔요. 컨트롤 D. 컨트롤 D. 그죠? 라인 밑으로까지 내려왔나요? 컨트롤 D. 네. 셋 타임아웃으로 네, 실행 구간을 변경해 준 거고요. 컨트롤 D. 슬라이드 오토. 네. 컨트롤 D. D.
네. 다 된 것 같은데? 컨트롤 D. 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네. 다시 위로 올라왔죠. 네, 이거를 한글 영어 잘 보시고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TOP로 바꿔주세요. 탑. 네. 확인해 보느라고 컨트롤 D로 선택하면서 돌아다녀 본 거고요. 무조건 컨트롤 기침하는 거 H 하면은 다 바꾸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뭐가 체크가 잘 안 되니까. 됐죠? 지금 자동 저장 해놨으니까 바꾸는 순간 저장이 됐겠지.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탑 있는 부분에 컨트롤 D 해가지고 가서 보시면, 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내려가시면 왼쪽 바깥에를 위쪽 바깥에라고 해야 되겠지. 위쪽 설명만. 탑을 다 바꿔놓고, 레프트를 탑으로 다 바꿔놓고, 탑을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시면, 왼쪽 바깥에라고 설명 써 있는 부분만 탑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찾아서 돌아다녀 보시면, 네. 네, 설명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설명까지 다 올라왔어. 오케이. 그럼 지금 일단은 레프트 기준을 탑으로만 바꿨고요. 이 상태에서 괜찮은지 한번 가볼까요? 세로 방향 있는 거 지금 세로 방향 HTML 안 띄우셨던 분은 HTML 페이지로 가셔서 Alt 에러 또는 오른쪽 버튼 Open with Live Server로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있네요. 여기. 네, 위에 걸 보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라서 위에 붙이고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 걸 보고 싶냐? 그러면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죠. 이 화살표 헷갈리지 마시고요. 화살표 방향은 그쪽으로 가겠다는 소리지. 네, 방향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쪽을 보겠다는 소리지. 네, 그리고 분릿도 잘 똑같이 매칭이 잘 돼 있고요. 그럼 다 된 거지. 우리가 기준만 달라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또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이 다른 거는 뭐 방향만 다른 거야 진짜. 네, 구조만 다르게 해주시면 된다. 끝났죠?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생각나세요? 이거 순번 때문에 그 폼은 돌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li에다가 이거 해줬죠? 데이터 seq를 순서를 매겨줬기 때문에 잘라서 이동을 해도 얘 고유 순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 순번에 해당되는 애에 얘가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이렇게 딱 나오잖아. 0번째, 1번째, 2번째. 이거 가지고 분리 그 번호, 순번을 바꾸고 있었죠, 저희가. 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제자리 바꾸기. 근데 이제 페이드 효과는요, 완전히 틀려요. 페이드 효과는 완전히 틀려요. 뭐가 완전히 틀릴까요? 페이드 효과 자체, 이제 페이드로 가볼게요. 페이드 페이지는요,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틀리다고요. 페이드, 페이드, 03 페이드. 페이드 효과, 배너 슬라이드. 메인 3.js를 열어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이건 참고해서 붙일 애가 없어요. 닫으셔도 돼요. 페이드 HTML 하고요. 메인 3.js만 딱 열어주세요. 페이드 효과. 페이드 효과는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효과인데요. 페이드 효과 자체는요,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봤으나,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설명은 써놨는데, 설명 보는 것보다 지금 실제로 구조 잡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알테로 띄워볼게요. 얘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얘는 옆으로 배열하거나 밑으로 배열할 필요가 없죠. 제자리에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한 자리에 다 같이 있으면 오케이예요.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찍어서 보시면 이 li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 li라는 것 자체가 얘는 순번 매길 필요도 없어요. 얘는 이 자리에서 바뀌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앱솔루트를 주면은 다 겹치죠. 여기 세팅을 잘 보세요. 슬라이드 li가 부모 박스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다 겹쳐져 있다는 거 첫 번째 사항. 그리고 오파서티가 0으로 전부 안 보이게 해놨다는 거 하나.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보이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클래스 1을 줘서 보이게 했다는 사실. 클래스 1을 주면 오파서티가 1로 바뀌어서 보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트랜지션이 오파서티의 트랜지션이 0.6초 이즈 인아웃 이런 설정이 트랜지션 되어 있고요. 오파서티 값이 0에서 1로 바뀌면 쓱 하고 나타나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li가 순서대로 쌓여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애 손바닥 놓고 손등 때리기 게임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얘가 켜켜이 쌓여 있잖아. 그럼 순서대로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제일 위에 오거든. 이 on을 체크를 풀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on 체크를 만약에 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만져져요. 이 z인덱스를 체크를 빡 풀어볼게. 그러면 마우스를 딱 오버하면은 예, 마지막에 있는 데가 만져져요. 저 투명이야. 저 속에 있어. 1번이. 맨 끝에 있어요. 아무리 클릭해서 만지려고 해도 저 1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Z인덱스를 오늘 줄 때 무조건 1 주면은 한 칸 위죠. 네, 계층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Z인덱스. 그래서 직접 선택을 할 때 얘 첫 번째 게 만져지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게 만져지고 세 번째 게 만져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이 두 번째 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빼고 두 번째 있는 애한테 오늘 주시면 되는데 빼는 건 나도 보고 두 번째에다가 내가 오늘 줘볼게요. 클래스 온. 네, 두 번째 게 보이죠? 이거예요. 오늘 주면 네, 그래서 두 번째 게 Z인덱스 위로 올라왔으니까 네, 이렇게 첫 번째 건 오늘 빼는 거예요. 네, 지금 두 번째 거 오늘 줬는데 첫 번째 거 뺐다 치는 거야. 근데 이제 순서대로 쌓여 있으니까 두 번째 거 온 키면 두 번째 게 위로 올라와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쓱쓱 보이면서 넘어가는 장치를 하시면 되겠죠. 네. 하는 원리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다 jQuery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제자리에서 바뀌는 유형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클래스를 순서대로 넘겨주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클래스에다가 z인덱스와 오파서티만 조절값을 딱 넣어놓으면 제일 심플한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넘겨주는 것만 잘하면 되죠. 네, 이거 체크 탁탁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전역 변수 필요한 거예요. 전역 변수가 하나 있으면 돼. 순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이 말부터 써놨습니다. 슬라이드 순번에 대한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 지금 0번째가 선택된 게 1번째가 on이 들어갔냐, 3번째가 이거 0, 1, 2, 3. 요 순번에 대한 전역 변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클래스 1을 줘서 오파시티 1, z인덱스 1이 보이며 메뉴로 설정해준다. 트랜지션 적용돼 있죠 이미. 그래서 나머지 LI는 모두 1을 지워서 초기화. 네. 그 다음에 왼쪽 버튼에 이전 순번이 나오며 위와 동일. 끝번으로 가서 다시 처음 마지막으로 다시 마지막은 처음으로 서로 롤링 되게끔 구성만 해주시면 끝. 그래서 분릿은 현재 슬라이드 순번과 일치된 순번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로딩 완료까지 딱 되어 있고요. 요거는 구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전체 구조 상황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넘어가는 부분을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이거부터 내가 jQuery로 하고 싶었거든. jQuery를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jQuery를 할게. 갑자기 jQuery를 쓸 수 있어.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외부 JS 삽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main 3.js를 만들어 놨죠. 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jQuery를 쓰시면 되겠어요. jQuery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jQuery 라이브러리를 상단에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파일 옮기고 자시고 하지 말고요. cdn 한번 써봅시다. cdn. 자, jQuery 학습에 가보시면요. 저희가 최신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불러왔지만, 이거 카피해 오지 마시고, jQuery 언더바 cdn txt라고 있죠?
네. jQuery 텍스트. 라이브러리 cdn, UI cdn을 이렇게 카피하십니다. 이거를 다 카피하세요. 라이브러리 cdn, 네, cdn을 제가 또 톡에다 붙여놓을게요. 혹시 없습니까? 그럼 cdn을 붙여 넣어주세요. cdn. 그러면 우리 main.js 들어가기 전에 여기 외부 삽입 위에다가 여기다가 페이드 HTML 여기다가 붙여놓겠다. 네, 이렇게 커널 T. 네, 줄 한번 맞췄어요. 네, jQuery 라이브러리 CDN 라이브러리. 네, 저 구글 피스에 있는 걸 불러왔어요. 네, 라이브러리 CDN, UI CDN 네, 두 개를 불러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외부 삽입.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도서관에 가야 책을 빌리지도 있고요. 그 도서관을 가지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지들 거. 여기에 뭐 컬러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징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그런 것들, 뭐 특이한 애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UI에. jQuery UI도 갖다 놓고 쓰시는 게 기본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써서 나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야. 얘는 당연히 밑에 있어야 되겠죠. 네.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갑니다. jQuery, JS3로 갑니다.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CDN을요.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로딩 후 구역이 자바스크립트일 때는 좀 복잡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는데 로딩 후 호출. 이 상단에 로딩 후 호출을 지울게요. 지우세요. 상단에 로딩 후 호출을 지웠어요. jQuery 색깔을 만연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명 loadfn 또 지우겠습니다. 네, 호출 확인만 남아있네. 네, 호출 확인. 즉 로딩 확인을 여기다 할게요. 즉 로딩 완료. jQuery를 가지고 로딩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자, 달러 사용해서 이게 이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딱 보시면 돼요. 화살표 함수 안에다 넣고요. jQuery는 매우 간단하죠. jQuery 코드 블록이니까 jQB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jQB. 네, 이런 jQB를 저는 위아래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호출 확인을 Alt로 위치 이동시켜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로딩 완료가 여기에 있는 게 찍히면 이상 없이 찍히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jQuery 코드 블록. 자, 홈페이지에서 뜨는지 한번 볼까요? 페이드 아까 우리가 실시간 열기 해놓은 애를 볼까요? 네. 페이드 효과 콘솔 로딩 완료. 여러분들이 뭐 별 차이 없이 뜨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에 라이브러리를 주석 처리해 놓고 쳐다보시면 당장 달러가 목미 이래버려요, 이거요. 근데 jQuery is not defined라고 여기 jQuery 원본 이름까지 뜬 거는 UI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jQuery UI도 jQuery 라이브러리를 참조하거든요. 그러니까 jQuery 이 안에서는 jQuery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이 코딩을 해놨어요. jQuery UI 쪽에서는. 그래서 없다 이런 거지. 그렇군. 매우 중요해. 순서도 중요하다 그랬죠? 네,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해보면 지금 jQuery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딩 와이어. 오케이. CDN으로 불러다 놓고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그 jQuery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특징은요. 이렇게 CDN으로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이 개발 뭐 연습을 충분히 하시다가 나중에 또 배포할 때 그때 이제 로컬화를 하셔도 되는 거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잘 확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가시면 되겠어요. Ready. 됐죠? 자, 그러면 jQuery 특징이 뭐예요? 그냥 바로 본론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념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다고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야?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순번 바꾸게 하는 거 그거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이 누구야? 이거죠? 오른쪽 버튼이 이름도 뭐 따로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ABTN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을 물론 해줄 수도 있고요. 한 군데다가 다 표시하려면 그렇게 할까? 어차피 양쪽을 다 구현해야 되니까 오른쪽 왼쪽을 다 구현을 ABTN으로 불러드려 볼까? 자, 그러면 폼은 돌릴 필요도 없고 대상을 이렇게 선정해 보죠. 2번 이벤트 대상. 이벤트 대상은 .abtn. 근데 여기 오른쪽 왼쪽 버튼 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버튼 두 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달러 .abtn. 이렇게. 그럼 얘가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얘가 알아서 폼은 안 돌려도 된다니까? 클릭한 이걸 쓰지. 그죠? 클릭하면. 저는 여기 이제 자동 완성 나오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얘가 근데 약간 이렇게 이 지우는 표시가 나오더라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버튼 자신을 그냥 바로 디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펑션 오리지널한 애를 써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에러 펑션하고 약간 차이만 아시면 돼요. 에러 펑션은 그 목적성 때문에 디스 키워드가 바깥쪽 윈도우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디스 키워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클릭입니다. 그럼 이게 오른쪽 버튼인지 왼쪽 버튼인지 확인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이제 클릭을 확인하는데 1번 오른쪽 버튼 여부. 요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왼쪽이잖아요. 자, is are 요거를 변수로 만들게요. let is are 오른쪽이니? 라고 하는 데다가 달러 this this 키워드 나 자신이죠? 이게 is 클래스가 ab2인가요? 콘솔에다가 이렇게 찍어보죠. 오른쪽 버튼이니?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is are 자동 완성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제발. 잔뜩 가리고 있습니다. is 오른쪽 버튼 여부. 요것만 하면 이 안에서 이 품은 분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오른쪽 왼쪽 버튼. 그러니까 폼은 안 돌리잖아. 네. 근데 뭐 지금 자바스크립트 자체도 폼은 돌리는 게 간단해져가지고 for 오브만 쓰면은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많이 줄여졌죠. 네, 그래서 여기 AB2라는 게 여기 지금 우리가 놨던 보면 AB1, AB2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AB2인지 지금 ABTN이라고 두 개 다 ABTN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드렸는데 클릭된 애가 AB2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이니? 그럼 true인지 false인지 나겠죠?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내가 is 메서드 알려드렸죠? 여기다 is 메서드 설명만 좀 드리고 is 선택자를 뭔가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 인지 여부 true false가 난다고. true와 false. 요게 나는 게 바로 is 메서드입니다. is 선택자. 네. He is a doctor. Is he a doctor?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그가 의사니?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에 여러분들 콘솔을 띄워놓고요. 오른쪽이니? 맞네. true. 반대쪽 눌러봐요. false. 끝났네요. 게임 끝났어요. jQuery는 이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방식을 지향한다. 내시경 훌륭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jQuery가 뭐 이제 안 쓰니 인기가 식었니?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그 통계 언제 보여드릴게요. 통계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현업에 가서도 jQuery 쓰는 회사가 반 정도는 된다고. 나머지 회사는 뭐예요? 자기네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다른 거. 그러면 이걸 쓰다가 그걸 쓰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당연히. 근데 이제 스터디가 좀 필요하겠죠. 오케이. 걔네들이 뭐 쓸지는 우리 미리 알 수가 없어. 이건 전 세계 공용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니다. 됐죠? 그럼 오른쪽일 때 이제 할 수 있지? 2번, 분기하기. 분기하기. 나누는 거야. 2-1, 오른쪽일 때. if, is all. 여기 true 났잖아. 여기 true 났을 때니까 여기에다 구현하는 게 맞지? if문. if문. 역시 if문은 아주 편리한 놈입니다. 오른쪽일 때 is all. true 나면 여기로 들어오겠죠? 오케이. 여기서 할 일은 뭐야? 우리가 그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네, 대상. 우리가 대상 선정을 밖에서 오른쪽 버튼에 대상은 여기 버튼을 그냥 바로 잡아서 들어왔고요. 얘는 또 뭐 선택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달러 해가지고 선택해서 클릭 잡아주면 끝나는 거니까 얘는 뭐 변수에 따로 담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이 또 하나 있겠죠. 이 안에서 변경 대상이 누구예요? 변경 대상은 위에서 jQuery 블록에서 한번 선정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그러면 2번 되면 되겠네. 변경 대상. 변경 대상을 좀 잡아 놓을게요. 이벤트 대상은 요걸 3번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클릭 설정까지 한 거죠. 변경 대상은 누구? 슬라이드, 샵 슬라이드거든요. 똑같잖아. 샵 슬라이드.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쓸 일이 많으니까 변수에 담아놓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그래서 컨스트 슬라이드, 달러 샵 슬라이드 담아놓을게. 클릭 바깥에다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대상이 일정하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li들이 사실은 li들의 순번을 가지고 돌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대상은 사실 li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이동할 때는 슬라이드가 샵 슬라이드만 위치 막 이렇게 얘를 막 땡겼다 놨다 했기 때문에 그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지만 얘는 li가 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li에다 오늘 넣냐 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li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변경 대상이 확정이 되겠네요. 변경 대상을 우리가 확정해 준다. 그걸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라고 할게요. 네. 슬라이드. 자, 그럼 샵 슬라이드 중에서. 그리고 요 바깥에다가 변경 대상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3번. 그럼 여기 이벤트 대상 선정에서 클릭한 건 4번으로 바꿔주세요. 위에 미리 설정해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지. 변경 대상. 그리고 순번 전역 변수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편해요. 순번, 얘가 순서가 바뀌지질 않잖아. 순번 변수. 순번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순번 변수는 슬라이드 순번 플러스 분리 순번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첫 번째 순번은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는 변경돼야 되는 값이니까 let. 순번은 지금 슬라이드 순번이니까 SNO라고 할게요. SNO. SNO. SNO 0. 이렇게. 첫 순번이 0번이죠. 그죠? 0번. 네.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이제 편리해집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편리해져요. 자, SNO.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오른쪽일 때는요, 순번이 증가되면서 그 다음에 있는 순번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볼까요? 자, SNO, 뿔뿔. 네, 근데 이제 한 개를 하나 줘주면 되겠죠? SNO가 횟수보다 횟수하고 같아지면 S, 뭐지? 슬라이드, 랭스, 뭐 같아지면 즉 슬라이드가 5개 마지막 번호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첫 순번으로 보내야 되겠죠. SNO는 0. 네, 이게 한 개 값을 정해준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순번 증가, 한 개 값 체크, 처음으로 돌려. 네, 이 상태에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클래스 넣기. 클래스 넣기를 딱 해줘요. 자, 클래스 넣기. 여기서 이제 제가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네, 그 레시기 형이 너무 잘 만들어 놓은 메서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해당되는 애가 누구냐면 슬라이드가 LI니까 슬라이드 점 add 클래스. 클래스를 아예 add하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add 클래스 on을 집어넣어요. 나머지 애들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점 c 이거. 나머지 LI들은 remove 클래스. 클래스를 빼라. 끝. 소개가 필요 없어요. 클래스 넣기 할 때 여기 플러스 된 게 뭐라고? 나머지 다른 형제 li는 온 제거. 이거를 같이 코딩한 거예요, 한 번에. 얼마나 좋아. 점 add 클래스, 점 siblings, 점 remove 클래스 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하니 얼마나 편해.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뭐니? 뭐가 체크가 안 되니? 슬라이드. 아,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안 쓰셨다. 네, 몇 번째인지 안 쓰셨잖아. 여기에다가 점 .eq. 네, 요거 하나 뺐네요. eq. 여기에다가 sn오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sn오 쓴 이유가 몇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클래스를 넣을 건지 때문에 한 거예요. 네. 해당 순번 클래스 넣기. 해당 순번은 sn. 클래스 넣기.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다른 형제 li는 제거를 해준 거예요. SN, 요게 필요해요? SN, 몇 번째 슬래드? 이건 li 전체잖아. li 전체. 다시 한번 보세요. 바지까지 나왔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네. 판단하죠? 판단하죠. 간단, 간단. 오케이. 그럼 S 운이면은 이제 뭐야? 2-2가 되겠지.
2-2 왼쪽일 때. 오른쪽 아래 왼쪽이니까 그럼 이거 else문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주시면 되겠죠. else. 그 나머지 문장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위에 걸 카피해서 왼쪽일 때는요. 여기에서 몇 줄 안 되잖아 이거. 여기다 넣어봐요. 헌할 P. 네. 시블릭스가 위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마마 순번 감소를 해야 되겠지. 왼쪽은. 순번 감소 마마. 한계값 체크. SNO가 0 이전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은 0 이전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거를 끝번호. 슬라이드 개수. 슬라이드가 이제 늘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랭스로 계산해 놓으면은 빼기 1번이 마지막 번호죠. 네. 개수 빼기 1이 마지막 그 요소 순번. 네. 요것도 컬렉션에 담기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도는 게 아니라 끝번으로 돌림. 마지막으로 돌림. 근데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해당 순번에 클래스 놓고 나머지는 li는 제거한다는 소스 코드 자체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갔는데 내가 손대줄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if, else문 바깥에 공통으로 적용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else문 바깥으로 alt 누르고 빼세요. 그리고 중복 코드니까 위에 있는 애는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소스가 단촐해지죠. 오른쪽일 때는 순번 증가 체크만 해서 SNO 변화만 주면 끝. 그리고 else문,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해당 순번 SNO 클래스 넣기 하고 나머지 li는 제거하기 문장은 공통으로만 넣어주시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분개하기. 오른쪽일 때, 왼쪽일 때는 순번 증가 감소만 해주면 된다. 그 SNO 가지고 여기서 한 번에 처리 짠 한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적인 그 뭐 변수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소스 코드 자체는 훨씬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게 J코드의 특징입니다. 이해도 잘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은 마마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잘 되죠? 지금 뭐 광클 금지는 안 해놔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광클 금지를 안 해놓더라도 그냥 뭐 이 순번에 바로바로 클래스가 적용됐다 빠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봅니다. 오케이? 안 된다고? 에러나요? 네, 에러 받으려겠습니다. 지금은 소스 코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릿을 바꿔야 되는데 분릿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다 이거지. 분릿 바꾸는 것도 쉬워요. 자, 그 변경 대상의 넘버링을 계속 바꾸기가 좀 귀찮으니까 변경 대상에 2-1 슬라이드 li를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2-2 분릿. 분릿도 li가 있죠. 분릿 li. 분릿 li는 인딕 이거 이제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인딕 밑에 있는 li라고 저는 생각이 나는데 first 인딕이라고 하시고 담아놓고 쓸게요. 이런 중요한 애들은요. 변경 대상은 보통 담아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인딩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담아놓고. 변경 대상이 두 개니까 2-2-2로 해가지고 대상을 했는데 분릿을 지금 추가했어요. 인딩 밑에 있는 애를.
맞는지 한번 볼게요. 맞는지 보는 건 가서 찍어보면 되지. 자, 여기에다가 분리를 한번 찍어볼까요? LI. 맞네. 인딩 밑에도 원래 체계 자체가 오늘 넣으면은 진한 회색이 나오고 오늘 빼면은 진한 회색이 안 나온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분리 표시가 그렇게 바뀌거든요. 얘도 똑같잖아. 아, 체계가 똑같네. 그럼 얘 그 분리 자체는요. 분리 담아 놓으셨죠? 그러면 여기 1, 2, 3 분기하기 1번 오른쪽 버튼 여부 확인 2번 분기하기 2-2 그다음에 요게 3번 해당 순번에 SNO 클래스 넣기 SNO 해당 순번에 SNO고 클래스 온 넣기고요. 요거는 온 넣기 얘는 온 제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4번이 분리기죠. 4번 위에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해당 순번 SNO 클래스 슬라이드 위에는 슬라이드라고 써야 되겠다. 그지? 밑에는 분리시라고 쓰고 분리 해당 순번 SNO 클래스 온 넣기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다른 형제 li는 온 제거는 똑같이 그러면 여기 문법 자체가 인딕이라고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indik.eq SNO 해당 순번에 add 클래스 온 넣고 점 다른 형제 시블링스 형제들은 시블시블 한다고 그랬죠. remove 클래스 네, 여기다가 오늘 빼줘라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분리 변경하는 것도 끝났어요.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 간단.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좀 굴러봐야 jQuery의 값어치가 아는 거야.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해봐라. 어려울 건 없지. 하면 되지. 홈은 돌려주고 돌면서 일단 거 체크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뻔한 어떤 전개는 좀 간략화를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죠.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jQuery를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뭐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자, 넘어가는지 자, SNO로 서로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제 광클 금지 같은 설정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광클 금지 막는 거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페일이오가. 계속 넘어가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인터벌 설정에서 호출하는 거 이런 건 똑같아. 여기까지 일단 맞춰보시고 자 소스 푸시 한 번 더 합니다. 푸시 이미 내가 막 이렇게 클래스 넣기, 애드 클래스, 리무브 클래스 이런 거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트레이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메서드 편은 그냥 그 사전처럼 던져드리고 확인만 해보시라고 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늘 뭐 jQuery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jQuery를 뭐 따로 지금 저희가 집어넣는 걸 안 해서 그렇지 하나씩 이렇게 집어가면서 하는 걸 못한 것 뿐이지.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동 넘김이 있잖아요. 자동 넘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동 넘김. 그리고 여기 저거 할까? 변수 세팅을 좀 할까? 여기 3번에다가요. 3-1 순번 변수 위에다가 변수 세팅.
변수 세팅에 3-1 순번 변수, 슬라이드 순번, 분리 순번에 해당되는 SNO 세팅. 그리고 3-2 무슨 변수가 또 있냐면 그 광클 금지 변수 하나 만들게요. 광클 금지. 네. 0일 때 0일 때 허용, 1일 때 불허용. 이런 의미로 광클 금지 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let prot 프로텍트에서 제가 프로트만 가져왔어요. 0. 그럼 처음엔 허용 상태인 거야. 이렇게 해놓고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나가게 하는 거지. 이거 자체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에다가 하는 장치하는 것 자체가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0번을 장치하는 거지. 1번 전에 0번 광클 금지. 광클 금지는 만약에 프로트가 1이냐? 그럼 1 생략. true죠? 똑같죠? 리턴 나가라.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들어온 신호가 클릭 신호가 뭘 해요? 프로트를 1로 만들어. 잠금. 그럼 여기서 뒤에 오는 애부터 리턴이 되는 거죠. 잠금.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풀어야지. 근데 얘가 지금 넘어가는 시간이 얼마로 돼 있지? CSS 뭘로 돼 있지? 잠깐 볼게요. 트랜지션 0.6초 해놨어요. 네. 0.6초 뒤에. set timeout. set timeout. 여기 안에 초과로 화살표. 네. 뭐 중괄호 하셔도 돼. 헷갈리니까 중괄호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6천, 0.6초니까 600. 그러면 0.6초 뒤에 푸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코드가 뭐예요? 프로트를 0으로 만들어준 거죠. 프로트는 0 이렇게. 커널 P하면 이거 줄바꿈 해줄걸? 네,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준 거야. 이게 해제, 해제, 해제를 딱 해준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광클 금지입니다. 요거는 타이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광클 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광클 금지. 들어오자마자. 0.6초 넘어가는 시간을 확보해 준 거죠. 막 미친 듯이 바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품위 유지 장치는 꼭 해주셔야 돼요. 얘는 크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넘어가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죠. 이 원리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저한테 확인차 물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광클 금지 했으니까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아까처럼 허해지지 않죠. 막 광클해도 신호가 딱 맞는 경우에만 딱 한 번 넘어가는 시간을 확보해줘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됐나요? 광클 금지. 아주 요약적으로 기능이 팍팍팍팍 들어가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넘김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랑 똑같거든요. 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랑 똑같다고? SNO. 여기서는 SNO를 뿔뿔 마마만 해주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애는 얘네들이다. 3번, 4번이 실행하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분리까지 바뀌게 하는 거 이거. 실제 실행 코드는 이거잖아. 네. 코드가 워낙 짧아서 사실은 그냥 갖다 넣어도 되긴 해요. 이걸 함수로 다시 빼주지 않아도 돼. 이걸 함수로 다시 빼가지고 여기서 함수 호출을 해줘도 되는데 jQuery는 소스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 소스를 따로 또 빼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헷갈리지 않게 밑에 그
자동 호출하는 거를 붙여놓고 요 소스 코드를 거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동 호출. 클릭 위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자동 호출하는 거 자체는 그 원리가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메인 JS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동 호출 부분을 카피할 거예요. 올라와 보세요. 자동 호출. 자동 넘기기 기능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인터벌용 변수, 타임아웃용 변수를 넣고 뭐 일정 시간 후에 다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도 지워야 되고 변수에 넣고 처리해야 되고 인터벌 지워야 되니까 변수에 넣고 처리해야 되고 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카피를 쭉 하세요. 자동 넘기기 기능 구현은 전부 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기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변수는요. 지역 변수화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jQuery 그 코드 블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블록 안의 변수들은 지역 변수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변수명이 똑같아도 다른 블록을 만들어 놓고 기능 구현을 하시면은 변수명이 똑같아도 서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기능을 똑같은 애를 또 같은 페이지 안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카피해서 몇몇 개 고쳐가지고 쓰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인터벌 지우기 함수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복사. 컨트롤 C. 네, 몇 줄 되지?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 그래서 메인 JS 여기 클릭 밑에다가 붙여놓기. 커널 P. 좀 맞춤 한번 할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상단에 이렇게 하고 자동 넘기기 하면서 인터벌로 세팅하는데 슬라이드 오토라는 부분에 이 안에 있는 부분이죠. set 인터벌 안쪽에 있는 코드를 전부 지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터벌이잖아. 여기까지가. 다 지우시면은 이것만 남아요. 몇 초 간격으로 부를 것인지 중괄호, 소괄호, 화살표 중괄호라는 부분만 남고 2000이라고 시간 설정됐어. 이건 내가 원하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넘길 때 썼던 소스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 훨씬 짧다고요. 바깥에다가 함수를 따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워낙 짧으니까 그냥 하겠다고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set 인터벌 넘기는 애. 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순번 증가 요거죠. 요 코드랑 이 부분들은 감싸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으로만 갈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3번 4번 카피. 이걸 재활용을 굳이 하시겠다는 분은 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서 호출하면 된다고. 바깥에다가 내가 헷갈릴까봐 그렇게 안 하겠다. 얘랑 얘를 떨어져 있는 애를 선택하세요. 혹시 떨어져 있는 애를 선택할 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Alt키가 안 먹으시는 분은요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컨트롤 키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사. 그리고 여기에다 붙여넣기. 아까 비워놓은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좀 표시를 하고 아래다 붙여넣기. 커널 P. 셋 인터벌 안에다가 제가 이거 막대기를 앞뒤에다가 좀 했어요. 네. 요 부분에다가 넣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SN은 순번 증가 어쩌고. 그죠? 자동으로 넘어가지 보세요. 지금 이 함수는 최초 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2초마다. 1, 1, 1, 1, 1, 1, 1, 1, 1, 1. 훌륭하죠?
근데 건드리면 멈춰야 되잖아요. 지금 건드리면 멈추지 않거든요. 예, 호출 안 해놨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가 또 셋 인터벌 때 딱 옆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우는 게 클리어 오토잖아요. 클리어 오토를 클릭 설정 안에다가 호출하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광클 금지 밑에다가 넣으세요. 얘를요. 클리어 오토라고 호출하세요. 버튼을 클릭 시 이거죠. 광클 금지 이벤트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편하잖아. 광클 금지 밑에다가 자동 호출 멈춤, 자동 호출 지우기 함수, 자동 넘김 지우기, 지우기 함수, 호출. 요걸 여기서 딱 해준다고요. 클리어 오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이든 왼쪽 버튼이든 지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우고 들어가잖아요. 네, 지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광클 금지 밑에다 놔야지. 광클 금지는 여러 신호를 막아주니까 한 번 신호 들어왔을 때 얘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동 넘김 지우기 함수 호출이 요 사이에 딱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보세요. 자동 넘김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1, 2, 3, 4, 5, 1, 2, 넘어가. 넘어가.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 세팅은 이미 우리가 다 충분히 확인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넘김 지우기 함수까지 요 클릭 안에다 호출해 주시면 끝.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페이드 효과 jQuery 버전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네, 소스는 싱크 맞춘 부분에 한번 잘 안 된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이해 안 된 부분 또는 이상한 부분 저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무리.